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에드몬드 헨리의 업적과 그리고 뉴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헨리의 성을 이때까지 한번 이렇게 잊어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틀림없이 한번 눈으로 직접 한번 관찰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은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또 한 명은 이름이 누구였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자주 등장을 했던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뉴턴과 여기 빛에 대해서도 논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로버트 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죠.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해둘 거는 여기는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정말로 뉴턴 못지않은 천재 과학자예요. 천재 과학자인데 상당히 많은 업적들이 뉴턴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들을 하고 여기 로버트 훅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지금 과학계에서도 로버트 훅에 대해서 이 업적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로버트 훅은 1635년 뉴턴보다 약 한 7년 정도 선배였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703년도 바로 이때까지 이렇게 생존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703년도라고 하는 이 해에 대해서 하나 신경을 써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뉴턴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을 1704년도에 발표를 해요. 왜 그러냐면 후크와 빛에 관해서 논쟁을 했었어요. 논쟁을 해서 뉴턴이 이렇게 후크가 돌아가신 다음에 광학이라고 하는 프린키피아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책을, 역사상 중요한 책을 그 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초상화는 훅으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는데, 훅도 정말로 당시에 영국의 왕립협회 학회장을 할 정도로 중요했던 인물인데 초상화가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역사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그 뒤에 훅 다음에 왕립협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다음번에 맡은 사람이 뉴턴이에요. 근데 뉴턴하고 훅이 아까 얘기했지만 빛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빛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또 만유 인력에서 역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거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하도 심하게 경쟁을 하고 여기에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이 훅의 초상화를 모두 다 없앴다라고 하는 게 요즘 사학계에서 이렇게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이쪽 1680년대도에 이렇게 그려진 건데 아마 이 인물이 아마 훅으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과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훅은 상당히 몸이 약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후크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후크의 법칙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후크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탄성 계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체를 가진 물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법칙을 따라야 돼요. 어떤 뜻인 거냐면 탄성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용수철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그 용수철이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늘어난 길이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용수철 상수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의 탄성계수가 강할 수도 있고 탄성계수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탄성계수가 강한 것들, 강철로 만든 용수철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는 탄성계수가 클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힘을 세게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길이,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면은 더 이렇게 이만큼 늘어난 것보다 이만큼 늘어나려면 더 많은 힘이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후크의 법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용수철을 밀면은 용수철도 나를 민다는 얘기예요. 또는 용수철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용수철도 나를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원력이 작동하는 힘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후크의 법칙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후크는 정말로 뉴턴 못지않은 훌륭한 물리학자였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했던 업적이 있어요. 뭐냐면 후크가 생물학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개발을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크로그라피아라고 하는 책을 1665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생각을 해봐요. 1665년도는 뉴턴은 뭐 하고 있을 때예요? 흑사병이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그렇죠? 고향으로 들어가서 만유인력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광학에 대한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빛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미적분학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여기는 로버트 훅은 이렇게 마이크로그라피아라고 하는 아주 이 당시로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책을 써요. 이게 책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상을 여기에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아직 발명이 되지 않았었어요. 여기는 다 일일이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쓴 최초의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걸 현미경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이렇게 분야를 여기가 개척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미경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 플러스 또 하나 의학의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바로 이 현미경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균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또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 학문의 포문을 연 사람이 여기에는 로버트 훅이에요. 자, 그리고 이 훅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거, 세포. 이 세포라고 하는 셀도 처음으로 명명했던 게 여기에는 로버트 훅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주가 있으면 포도주에 이렇게 마개를 코르크로 만들었어요. 코르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훅이 그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표면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방 같은, 벌집 같은 작은 이렇게 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포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하여튼 마이크로그래피 하고 검색을 해봐서 여기에 있는 그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도 대단하고, 하여튼 이 그림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참말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여기도 한번 꾹 한번 이렇게 조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물리학적 얘기로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뉴턴은 여기에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뉴턴은 훅에서 이렇게 온 편지를 받고 나서 자기 어렸을 때, 이거 어렸을 때 내 아이디어였는데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훅하고 여기에 헨리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쪽에 훅이죠. 이렇게 훅도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추적하고 있었냐면 행성의 운동의 궤적을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주기를 갖게 만들어냈는데 합당한 여기에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는 어떻게 됐었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자기들은 열심히 찾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뉴턴한테 물어봤더니 뉴턴은 그거 이미 다 내가 수십 년 전에 풀어봤던 거다라고, 그래서 나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후크의 업적이 어떤 게 있냐면 후크도 여기에서 진짜로 뉴턴보다 먼저 중요했던 생각들을 해놔요. 어떤 생각을 해낸 거냐면 바로 후크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었냐면 뉴턴이 모르는 것들도 알고 있었어요. 먼저 여기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는 푸크하고 나중에 뉴턴하고 격렬하게 언쟁이 붙는데,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쟁이 붙는데, 이게 뭐냐면 만율력 법칙을 보게 되면은 두 물체의 질량 사이의 곱에는 비례라는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훅이 좀 아까 그 훅이 바로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뉴턴한테 알려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그렇지가 않고 기적의 때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래서 또 한번 후크하고 격렬한 논쟁과 이렇게 언짢은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격렬한 논쟁을 해요. 하여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훅이 그 아이디어를 먼저 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훅의 업적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만율력 법칙에 대해서 역제곱의 법칙을 생각을 했는데 이 완성도가 뉴턴에 비해서 떨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제곱의 법칙까지는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주 보편 법칙인, 다시 말해서 중력 법칙으로는 이렇게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훅이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었냐면, 로버트 훅이 바로 이런 천체 운동 같은 것도 바로 이런 힘에 따라서 역학적인 법칙으로 표현이 될 거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있는 헨리하고 같이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뉴턴이 모르고 있었던 중요한 아이디어를 또 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냐면, 여러분들은 물체가 이렇게 지구 쪽으로 끌리지도 않고 그리고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으려면 힘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물체가 우주 바깥으로 튕겨나가지도 않고 지구로 떨어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힘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 요즘은 원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로 똑같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체는 공중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뉴턴도 이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훅은 이 문제가 틀렸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이물체가 달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는 지구가 당기는 힘, 이거에 반대로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달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훅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그러면서 힘의 합력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훅은 여기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거의 다 알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최종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 증명을 해낸 사람이 결국에는 뉴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뉴턴의 정말로 중요했던 업적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업적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바로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책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헨리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서 뉴턴이 드디어 여기에는 45세 때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볼게요.